93페이지 보세요. 스마트 스토어란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거지만 혹시 하니까 제가 가볍게 한번 보여드려 본다면, 내가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통 이제 네이버에 가셔서 물건을 살 것을 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제 비누를 사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통합과 쇼핑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 쇼핑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쇼핑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상점들이 보일 거예요. 뭐 여기 보니까 뭐 자이블 스토어도 있고요. 뭐 산비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비누를 제가 이제 눌러서 주문을 하려고 보겠죠. 만약에 요 구구샵이라는 곳에 있는 이 원 플러스 원 비누가 마음에 들었다면 이 비누 사진, 이 비누 글씨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보이는 이 창, 얘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구샵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구구샵이라는 상점에서는 이렇게 상품들을 팔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그죠? 이게 우리가 만들게 될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상품을 들어가 보면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뭐 쿠폰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작해서 만드는 것을 앞으로 향후에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상품도 선정을 하셔야 될 테고요. 상품을 선정한 것을 꾸며서 올리시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들어갈 거고요. 또 상품을 올렸을 때 우리가 쇼핑에서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시는 경우엔 2%의 수수료가 더 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는 사람 외에도 만약에 후기를 보고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서 물건을 사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홍보하는 부분도 이 과정에선 들어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물건을 올리게 되면요, 네이버의 다양한 판매 영역과 검색 결과에 상품을 노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수제 비누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 검색 결과에 이렇게 네이버 쇼핑이 바로 보여서 비누를 사러 가게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각각의 이제 뭐 비누에 대한 인기 글이라든지 약산성 비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블로그 글을 눌렀을 때 이 설명을 보고 이 제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구매를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연결을 해 놓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그럼 이거 눌러서 사러 가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매 영역 외에도요, 여러 가지 이런 검색 결과 같은 데도 상품을 노출할 수가 있게 돼요. 또 이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은요, 만약에 내가 카페24라든지 자체적인 쇼핑몰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피지사 연결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피지사에 가입하는 것만 해도 대략 한 2, 30은 깨지는 그런 양인데,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따로 그런 추가 운영비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일반적인 어떤 판매 사업자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것도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쇼핑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더 보이게 하는 어떤 통로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상품을 산다, 판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진짜 간단하거든요. HTML 따위 몰라도 돼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것도 누구나 가능해요. 난 사업자 없는데 없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판매 그 건수에 따라서 한두 건 정도 팔아보시고 나서는 이제 사업자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지만 그 전에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만드시고 연습하시는 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올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올린 상태에서 판매가 돼도 돼요. 근데 연 600만 원 그리고 횟수로는 20회 이하로 그러니까 미만이겠죠? 20회 이하 미만 연 600만 원까지는 일단 내가 팔아볼 수는 있더라.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전에 보통은 사업자를 하게 되죠. 네, 어쨌든 그런 용도로 활용도 바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스킨과 배너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판매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 쇼핑몰보다 고객들이 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 쇼핑몰 사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네이버가 그 돈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객이 이제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가 이제 우리 사업자들에게 돈을 정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간편하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스마트 스토어를 쓰다 보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네이버 페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받은 거를 이 몰에서만이 아니라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데서 다 쓰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 보면은 무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페이 결제가 많아졌다면서요. 근데 네이버페이 또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페이를 충전을 할 때 보면은 뭐 어떤 적립이나 뭐 이런 게 좀 혜택이 있나 봐요. 뭐 소득공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네이버페이에 적립해서 쓰고 계신데 그런 걸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쇼핑몰이 스마트 스토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4페이지. 일단 다양한 채널과 연동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입점이나 판매 수수료가 없는 무료 판매 플랫폼이고 동시에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마케팅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다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물건을 올리게 되면요. 네이버 쇼핑에 연동이 돼서 같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검색 광고를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셜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의 구조, 판매 수수료를 좀 볼게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수료가 매겨지는 체제는요. 최대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6% 정도의 수수료가 떼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이라는 거는 제일 많이 쳐서 생각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6%가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옥션이라든지 다른 사이트들 있잖아요. 오픈마켓 사이트들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광고를 막 붙여야 되니까 더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종합몰들 있죠. 좀 예를 들어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수수료가 적게 떼인다.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장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 체계를 좀 볼게요. 밑에 분홍색 박스를 보시면요. 네이버페이 수수료가 휴대폰 결제가 3.85, 신용카드가 3.74, 무통장 입금이나 가상계좌로 결제가 되는 경우는 1%. 수수료가 이렇게 각각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일 높은 게 3.85 정도 되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사러 들어왔다면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2%가 붙기 때문에 대략 한 5.8 몇 이 정도가 퍼센트가 나가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 6% 정도 뗀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로 결제할지 모르잖아요. 무통장으로 결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6% 정도를 내가 수수료로 떼일 거 생각하고 마진을 계산해서 올리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링크를 연결해서 내 상품을 살 수 있게 연결해놨다. 근데 거기서 이제 블로그를 타고 구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안 들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3.74 또는 뭐 1% 정도의 수수료만 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SNS 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활동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판매 수수료랑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무료 판매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개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로 가주세요. 자,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쳐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가 나옵니다. 클릭.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판매자 가입하기를 눌러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유형은요,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없더라도 개인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업자가 있을 땐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서도 또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으로 만든 걸 판매자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개인으로 고를게요. 그리고 다음 누를까요? 자,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해서 본인이 맞는지 인증을 한번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인증이 성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누르면 이제 판매자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돌아다니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 진행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페이지로 보시면은 책에서는 이메일로 가입을 했지만 우리가 그냥 네이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인증 절차 거쳐서 네, 가입을 지금 바로 해주시면 돼요. 네, 판매자 유형은 개인 가입으로 하면 돼요. 판매자 가입하기 눌러서 판매자 유형은 개인으로 해서 다음 버튼. 자, 그러면 잠시 스마트 스토어는 그대로 두셔도 돼요. 새 창 하나 띄울까요?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가셔서 검색창에 영진닷컴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진닷컴 하고 엔터. 자, 영진닷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하단에 브록 CD 다운로드라는 것이 있어요. 자, 브록 CD 다운로드를 클릭. 자, 이 책은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 쓱이라고 적을게요. 쓱 엔터. 그러면 쓱싹 시리즈들이 쫙 보일 거예요. 그 중에 6964번 요 번호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가 저희 책의 예제 파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제들만 계속 쓰진 않지만 일부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운을 받아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 CD 원점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디다 다운을 받을 건지 뜰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는 아마 이게 기본 세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파일을 다운받을 때는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제가 해놓은 것처럼 세팅을 해놓고 싶으시다면 잠깐 여기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잠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있죠. 여기를 눌러서 설정,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메뉴에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이라는 게 기본 세팅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네, 체크를 해놓으면 편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돼서 좀 불편하다 하신 분은 집에도 세팅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설명 그냥 한 거고요.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이제 브록 CD 다운로드 CD 원점집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디다가 다운을 받을 거냐 뜨는데요. 저는 아까 문서 폴더에 받기로 했죠. 그럼 문서를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을 CD1으로 해놓으면 못 알아보잖아요. 여기다가 쓱싹 스마트 스토어 해놓으면 알아보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할게요. 그러면 쓱싹 스마트 스토어.zip이라는 zip 파일,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압축 풀기를 해주시고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 압축이 풀려질 겁니다. 자, 압축이 풀렸어요. 여기까지 잘 됐는지 제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오늘 만든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조금씩 꾸며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 혹시 저처럼 닫아버리신 분은 다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주세요. 혹시 닫지 않으셨다면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이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화면인데요. 저희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로고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우리 회사의 로고, 우리 업체의 로고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09페이지 보세요. 여기 메뉴 중에 스토어 전시 관리라는 게 있어요. 스토어 전시 관리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여기 안에서 스토어 관리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토어 관리 창으로 넘어가졌을 거예요. 자, 아까 스토어명은 한 번에 안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 바꾸고 싶으실 때 변경하시면 되시고요. 원래 이 부분이 아마 플러스 표시 하나만 있을 거예요. 저는 기존에 다른 걸 넣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 아마 이런 표시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토어 대표 이미지는 이 부분을 눌러서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밑에 내용 읽어보자면 최소 160에 160 이상 가로 세로 정비율 이미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로 세로 1:1 이미지만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권장 사이즈는 가로는 1300 픽셀 이상이며 최대 20MB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이미지 신규 등록 수정은 담당 부서의 검수가 완료되어야 변경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넣으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검수 중이 뜨고요.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기 넣은 로고가 이 위치에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예제에서는 무슨 목마 같은 걸 하나 넣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로고를 예쁘게 넣고자 한다면 로고를 좀 만들어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 포토샵을 아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 한 곳을 알려드릴게요. 자, 위쪽에 여기 플러스 눌러주실래요? 새 탭. 그러고 여기 검색창 네이버에다가 할게요. 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보세요. 미리 캔버스 하고 엔터 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미리 캔버스라는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여기 좀 추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5초 회원가입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이름하고 이메일 비밀번호 적지 마시고요. 그냥 소셜 계정으로 가입하세요. 이게 훨씬 빨라요. 우리 네이버 가입돼 있죠? 네이버 지금 로그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누르면 안 돼 있네. 아이디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이 편하신 분은 구글로 하셔도 돼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 할게요. 자, 그리고 로그인 하시고 나서는 아마 로그인 유지 안 함 유지하기 있는데 집에 컴퓨터만은 유지해 놓는 게 당연히 편하죠. 하지만 여기는 공용 컴퓨터잖아요. 다른 사람도 쓰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 유지 안 함으로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창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부터 저는 여기 미리 캔버스를 쓰면서 물론 제가 포토샵도 당연히 잘 쓰지만 미리 캔버스에서 간단한 디자인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만든 것들이 이 부분에 보이는 거고요. 처음 만드신 분은 여기 공룡인가요? 예, 캐릭터 하나가 그려져 있을 뿐일 거예요. 자, 위에 여기 디자인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우리 뭐 만들려고 들어왔어요? 1대1짜리 간단한 로고를 만들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만들까요? 에서는 여기 쭉 내려보시면 로고 프로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 페이지에서 로고 프로필에 알맞게 1대1짜리 사각형 500에 500 픽셀짜리 사각형을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고를 고를 거야, 로고를 만들 거야 라고 골랐기 때문에 템플릿에는 이렇게 로고 프로필들의 예시들이 보여져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기서 눌러서 수정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 왕관이 들어가 있는 건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예요. 따라서 이 왕관이 없는 것 중에 고를게요. 그러고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은 수정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딤섬 파는 거 아니잖아요. 얘를 따닥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제 몰 이름이 한일 컴퓨터라서 한일 컴퓨터로 바꿨고요. 이 만두에는 지울까요? 그러고 내가 여기다가 다른 그림을 채워 넣을 건데 요런 요소나 사진에 가면은 역시 요런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쳐보면 컴퓨터 관련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꾸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템플릿을 수정을 하시는 게 가능한 거고
근데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어서 저는 좀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제가 다 지우고 설명할게요. 아까 전에는 제가 여기 템플릿에 있는 모양을 설정을 한 건데요. 템플릿이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디자인에 내가 조금 수정하고 싶어 라는 게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템플릿은 여기다 검색하시면 다양한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작업 공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거는 제가 미리 캔버스를 이전부터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썼던 거를 수정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러면 이 작업 공간에 있는 거를 불러와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내 맘대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작업했던 거를 수정할 때 작업 공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업로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리 캔버스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딴 데서 이제 만들어 놓은 로고를 가져다 쓰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 어떤 제품 사진을 여기로 가져오고 싶을 때 업로드를 눌러서 내 파일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파일 업로드해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다가 저장해놨던 사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작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제가 넣어놨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로고를 넣어놨다면 로고를 항상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내가 크기 조절해서 작업에 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업로드라는 건 미리 캔버스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에 올려서 쓰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진. 사진은 뭐냐면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사진을 여기다 치면은 해당 사진을 찾아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이렇게 쳐보면 선생님과 관련된 사진들이 나오죠. 물론 이 왕관은 돈 드는 이미지니까 넘어가고 내가 만약 쓸만한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사진에는 불투명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필터 효과를 주거나 밝기 대비를 조절하는 등의 간단한 포토샵 효과 같은 것도 설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설명드렸고 이번엔 요소. 요소도 비슷한데요. 사진은 이미지잖아요. 요소는 이렇게 그래픽적인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에다가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선생님 적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렇게 왕관 쓴 애들은 무료가 아니니까 왕관 쓰지 않은 것 중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진 않죠? 선택해서 밝기 대비 조절 가능하고요. 자, 텍스트. 텍스트는 글을 적는 거겠죠? 만약 눌러서 텍스트 추가에 제목 텍스트를 눌러주시게 된다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글 상자가 생기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글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 글 상자의 가장자리에 동그라미는 크기 조절 상자. 가장자리에 여기 있는 좀 긴 요 원은 길이, 글 상자의 길이를 조절하는 박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글자를 우리가 기본 글자 말고 좀 이쁜 글자 쓰고 싶다면 여기가 글자체인데 여기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주시면 돼요. 글씨체도 무료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글씨체를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자주 쓰는 마음에 드는 글씨체가 있다면
예, 글씨체가 엄청 많잖아요. 마음에 드는 글씨체에 옆에 별표를 눌러두신다면 다음엔 이 별표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 중에서만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죠? 자, 요거는 글씨 크기. 글씨 크기는 여기서도 조절 가능해요. 얘가 진하게,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 요거는 취소선이나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 얘는 정렬 방식, 문단에 대한 정렬 방식. 얘는 불투명도, 흐리게 적힐지 진하게 적힐지. 얘는 글자 색깔. 글자 색깔도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 있는 팔레트의 색깔만이 아니라 색상표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설정하시는 거 가능하세요. 이거는 배경색. 뭐 그냥 배경색은 배경 색깔이니까 넘어가고. 얘는 글자 조정인데 자가는 글자 간의 간격, 행간은 줄과 줄 사이 간격, 장평은 글자 너비, 외곽선은 글자 테두리. 역시 색깔을 설정할 수 있고요. 두께도 원하는 만큼 두껍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림자는 글자의 그림자, 방향이나 투명도 설정 등의 그림자에 대한 세부 설정을 맞출 수가 있어서 포토샵을 모르시더라도 간편하게 수정하시는 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라데이션, 글씨에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만 색깔은 두 가지 색깔 중에 고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꾸미고자 할 때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곡선. 아까 이렇게 글자가 둥글려지는 거 곡선이죠? 네, 제가 일단 텍스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는 여기 색깔을 내가 설정했을 때 테마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동영상은 실제 이제 미리캔버스에서 적용하는 동영상들인데 아마 쓰실 일은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각각의 기능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무엇이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이 로고 부분에 채울 그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때는 내 쇼핑몰의 성격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내 쇼핑몰 이름들 다 지으셨잖아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꾸며놓은 거, 요거는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게 하시면 지워집니다. 여기서 로고가 지금 선택하지 못하죠? 새 디자인 만들기.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꾸며보세요. 저는 요소로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주로 판매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마땅히 그런 게 없다면 로고라고 쳐보면 로고로 쓸만한 이미지들이 많이 보일 거거든요. 여기서 괜찮은 게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가져다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선택을 할 테고,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글씨를 적을 거니까 텍스트에 가서 제목 텍스트를 한일컴퓨터라고 적어서 배치할 것 같아요. 자, 이쁘게 꾸며보세요.
너무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사 로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꾸며주시면 되고, 물론 여기다 집어넣는 이 로고의 경우도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가 걸려야 바뀌긴 하지만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시면서 질문 있으실 테니까 그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얘가 우리가 미리 캠퍼스가 뭐 어느 사이트, 어디 집에 가든 어느 집에 가든 내 아이디 적어서 들어가면 요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개 저장했을 때 얘가 뭔지 확인하려면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위쪽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로고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미지로 다운을 받을 거예요. 이미지로 만들어야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PNG 파일로 받을게요. 만약에 이 배경이 흰색으로 지금 보이는데 배경이 없이 저장하겠다는 투명한 배경. 근데 나는 배경이 있게 그냥 흰색으로 저장하겠다면 그냥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빠른 다운로드랑 고해상도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둘 중에서는 그냥 편하신 거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다운로드는 그만큼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다운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해상도로 받으셔도 되고 뭐 이거는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눌러보면은 이렇게 어디에 받을 거냐라고 뜨겠죠. 그러면 우리 문서에 아까 스마트 스토어 그 폴더 만들었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저장해 볼게요. 짜작 하고 저장. 그러면 로고.001 png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어요. 파일의 형태는 png, jpg 다 저장 가능합니다. jpg로 하시려면 jpg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png로 하실 거면 png로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냐면 jpg는 보통은 사진 이미지 저장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명한 이미지를 쓸 때는 png를 써요. 투명한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 있죠? 제품만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땐 png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나서는 우리 요 위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보이시죠? 여기 와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리고 내 사진에서 아까 우리 저장한 경로가 저는 문서에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저장했었잖아요. 여기 와서 내가 만든 로고를 선택하고 열기. 그럼 검수 중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스토어 소개나 URL은 딱히 고칠 건 없으신데 나중에 수정하실 땐 여기 오셔서 고치시면 되는 거고요. 다 되신 분은 저장까지 누르고 쉬는 걸로 할게요. 아까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관리 창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110페이지 좀 보실까요? 왼쪽 메뉴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아까는 우리 스토어 관리에서 봤었잖아요. 이 위쪽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혀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책의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오히려 더 쉬워요. 자, 이 위쪽에 상단에 세 가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봤을 때의 화면. 여기 두 번째 거는 PC로 봤을 때의 화면.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는 그냥 크게 펼쳐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에서도 여러분들 화면으로 아마 보여질 거예요. 제 창에
요게 나온 게. 자, 관리 메뉴에는 공통 관리랑 컴포넌트 관리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일단 공통 관리에서 컬러 테마를 한번 골라 보실까요? 내 블로그에 내 스마트 스토어의 테마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색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테마색이 이 밑에 이 부분에 반영이 돼서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기보단 여기 있는 색깔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찌됐건 지금은 아직 판매하는 상품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PC GNB 위치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상단형과 좌측형이 있는데요. 상단형은 카테고리가 위쪽으로 들어가는 걸 상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상단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좌측형은요, 카테고리가 옆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좌측형이라고 해요. 보시면 좀 좁긴 하지만 볼만하죠. 이렇게. 상단형과 좌측형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형태를 골라주세요. 상단형이 좋으신 분은 상단형, 좌측형이 좋으신 분은 좌측형. 이 또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골라주신 후에 위에 전체 적용하기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 놓도록 할게요. 저장 완료, 확인. 컴포넌트 관리를 클릭. 자, 여기 스토어 이름 있죠? 스토어 이름을 클릭 하시면 내 스토어에 이 스토어 이름을 꾸밀 수가 있어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텍스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로고로 예쁘게 만들어 놓겠다 한다면 로고형을 골라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모바일하고 PC에 제가 집어넣어 놓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 볼까 해요. 자, PC 버전의 권장 사이즈를 보니까 400에 9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최소는 300에서 최대가 400, 가로가 그 정도 준다고 하고요. 세로는 최소가 20에서부터 최대가 90이래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아까 로고를 좀 수정해서 만들게요. 자, 로고 미리 캔버스 아까 열어놓은 창을 열어주세요. 자, 얘를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새로 만들 거니까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고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시 복사본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사이즈가 몇이라고요? 400에 90. 그럼 여기서 직접 입력 눌러서 400에 90으로 맞출게요. 적용. 그 다음에 배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세요. 다운로드. 빠른 다운로드. 뭐 아까 저장했던 데다가 저장해 놓을게요. 그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여기 수정하러 들어가시면 되죠. 만약에 여기 배경에 요거 흰색이 없도록 하려면 다운받으실 때 투명한 배경을 눌러놓고 받으시면 돼요.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여기 PC 눌러서 이미지 찾기. 아까 전에 만들었던 복사본을 눌러서 적용하기 하면은 쉽게 바뀝니다. 자,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400에 110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400에 110.
적용. 사이즈 좀 늘리고 싶으면 더 늘려도 돼요. 마음에 드는 정도로 놓고 다운로드, 빠른 다운로드, 저장해서 아까 스마트 스토어 여기 모바일에 이미지 찾기 아까 이거죠. 적용.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고 전체 적용하기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요.